청솔마을은 산자락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었다. 봄이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여름이면 짙푸른 녹음이 우거지는 곳. 이곳에 이봉래는 7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한옥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마당은 늘 깨끗했고 텃밭에는 고추와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매일 새벽, 복례는 물 한 바가지로 세수를 한 뒤 빗자루를 들고 마당 구석구석을 쓸었다. 20년 넘게 해온 의식 같은 일이었다. 복실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얌전하니? 복례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3년 전 아들 강지훈이 데려온 이 진돗개에게 그녀는 백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얀 털이 마치 겨울의 순수한 눈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백설은 복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녀석은 늘 복례의 곁을 지켰고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복례의 아들 지훈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40대 사업가인 지훈은 아내와 이혼한 후 가끔씩 안부 전화만 할 뿐 좀처럼 고향을 찾지 않았다. 복례는 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알았기에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가끔 찾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차려주고 싶었다. 오늘은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려고 했다. 어제 통화해서 다음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으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좀 사야겠네. 복례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벽장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옷가지, 이불, 그리고 남편이 쓰던 물건들. 복례는 그 중에서 낡은 장바구니를 꺼냈다. 그 순간 백설이 갑자기 문간으로 달려왔다. 평소와 달리 꼬리를 흔들지 않았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백설아, 왜 그러니? 복례는 당황했다. 백설은 평소에 얌전하고 순한 개였다. 낯선 사람이 와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애교를 부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은 장바구니를 쳐다보며 경계하고 있었다. 복례가 장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서려 하자 백설은 더욱 거세게 장바구니를 물고 늘어졌다. 백설아, 나 시장 가야 해. 왜 이러는 거야? 복례는 백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백설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았지만 백설은 여전히 장바구니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물고 늘어지며 짖기 시작했다. 멍멍 멍멍멍. 백설의 짖는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평화롭던 복례의 집에 갑자기 소동이 벌어지자 모두들 의아한 표정이었다. 복례는 창피했다. 백설아, 그만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복례는 백설을 달랬지만 백설은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녀석은 장바구니를 놓기는커녕 아예 바닥에 끌어다 놓고 발톱으로 긁기 시작했다. 마치 복례가 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듯이 보였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복례는 백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백설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나서도 복례 주변을 빙빙 돌며 계속 짖었다. 마치 복례가 어디론가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복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아는 건가? 개들이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뭔가를 감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지진이나 화재 같은 위험을 미리 알아차린다는 얘기 말이다. 복례는 문득 불안해졌다. 어쩌면 백설이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하고
자신에게 경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오늘은 시장 안 가고 집에 있을게. 복례가 장바구니를 다시 집 안으로 가져가자. 백설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듯 복례 주변을 맴돌며 낮게 끙끙거렸다. 복례는 마루에 앉아 백설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지훈이가 데려온 이계는 이제 그녀의 가족 같은 존재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친구였다. 복례는 백설의 머리를 다시 쓰다듬어 주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은 집에 있을게. 백설은 그제야 조금 안심하는 듯 복례의 발치에 엎드렸다. 하지만 복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백설의 이상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시장에 다녀왔을 시간이었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답답했다. 그냥 동네 한 바퀴라도 돌까. 복례가 일어나려 하자 백설은 또다시 일어나 복례 앞을 가로막았다. 마치 어디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복례는 결국 집에 머물기로 했다. 대신 부엌에서 밑반찬이나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백설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례는 부엌에서 물을 썰며 어제 밤을 떠올렸다. 바로 전날 밤, 며느리 김선영이 집에 찾아왔던 일 말이다. 그때도 백설이 이상하게 행동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다. 어제 저녁 무렵이었다. 복례는 평소처럼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대문 앞에서 누군가 어머니, 계세요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선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머, 선영아, 웬일이야. 복례는 반가웠다. 선영은 지훈과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가끔씩 안부를 물으러 들르곤 했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례는 선영이 진심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것 같아 고마워했다. 별일 없으시죠? 그냥 지나다가 생각나서 들렀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다. 복례는 그런 선영이 기특해 보였다. 이혼을 했어도 시어머니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는가.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복례는 선영을 거실로 안내했다. 선영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지만 복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혼은 했지만 어머니는 가족이잖아요. 늘 마음에 걸렸어요. 선영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복례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친딸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고마워. 네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외롭지 않아. 복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 선영에게 가져다 주었다. 선영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선영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요즘 하는 일이며 건강은 어떤지, 날씨 얘기까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선영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선이 자꾸 안방 쪽으로 향했던 것이었다. 특히 안방 옆 벽장 쪽을 자주 힐끗힐끗 보았다. 마치 벽장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시죠?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선영은 복례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선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을 복례는 보았다. 작고 검은 물건이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다. 마치 꺼내자마자 다시 가방 안으로 집어넣는 것 같았다.
복례는 그저 순간적인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쓸게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쪽으로 향했다. 화장실은 안방을 지나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안방을 통과해야만 했다. 복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선영을 기다렸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선영의 발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똑똑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아니라 뭔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마치 어디선가 멈춰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소리였다. 다녀왔습니다. 선영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복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선영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밝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때 백설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평소 같으면 사람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백설이가 선영 주변에서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백설아, 왜 그러니? 복례는 백설이를 다독였지만 백설이는 계속 선영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선영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걔가 예민하네요. 제가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선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복례는 이상했다. 백설이는 선영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엔 이렇게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었다. 시간이 늦었네요. 이제 가볼게요. 선영은 서둘러 일어났다. 복례는 아쉬워했지만 선영이 바쁘다니 어쩔 수 없었다. 자주 와. 언제든 환영이야. 복례는 선영을 대문까지 배웅했다. 선영은 돌아가면서도 몇 번 뒤를 돌아보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선영이 떠나고 나서도 백설이는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안방 쪽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벽장 앞에서 빙빙 돌았다.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니? 복례는 백설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냥 걔가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백설이가 장바구니를 막아선 뒤로 복례는 백설이의 행동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했던 것일까? 복례는 부엌에서 물을 썰던 손을 멈추고 안방 쪽을 바라보았다. 벽장에 뭔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백설이가 예민해서 그런 것일까? 복례는 물을 썰던 칼을 내려놓고 백설이를 바라보았다. 백설이는 여전히 불안한 듯 거실을 배회하며 낑낑거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안방 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백설아, 어디 가니? 복례는 백설이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백설이는 벽장 앞에 서서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러더니 앞발로 벽장 문을 긁기 시작했다. 왜 이러는 거야? 거기 뭐가 있다고? 복례는 백설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백설이는 평소에 벽장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백설이는 벽장 문을 더 세게 긁었다. 발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가 안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낮게 끙끙거리며 복례를 쳐다보았다. 마치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말 이상하네. 뭐가 있는지 볼까? 복례는 벽장 문을 열었다. 평소처럼 이불과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백설이는 더욱 흥분하며 벽장 안쪽 깊숙한 곳을 가리키며 짖었다. 멍멍 멍멍멍. 백설이의 짖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복례는 벽장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처음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구석진 곳에 뭔가 검은 것이 보였다. 아우, 저게 뭐지? 복례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검은 비닐봉지였다. 복례는 그런 봉지를 벽장에 넣어둔 기억이 없었다. 이게
뭐야? 내가 넣어둔 건가? 복례는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복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다. 복례는 그런 기계를 본 적이 없었다.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 같은 것이었는데 여러 개의 버튼이 있었다. 이게 뭔가 라디오인가? 복례는 녹음기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봉지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다. 메모지였다. 작은 종이에 뭔가 적혀 있었다. 복례는 안경을 쓰고 메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집문서 복사본 녹음 완료. 메모지에는 복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집문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왜 누군가 자신의 집문서에 대해 메모를 해둔 걸까? 복례는 봉지를 더 뒤져보았다. 그러자 또 다른 종이가 나왔다. 이번에는 복사된 문서였다. 복례는 그것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다. 복례는 그것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다. 이건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잖아. 복례는 손이 떨렸다. 자신의 집 등기부등본 복사본이 왜 이런 곳에 있는 걸까? 더군다나 자신이 넣어둔 것도 아닌데. 복실이는 복례 옆에 바짝 붙어서 낑낑거렸다. 마치 이제 알겠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넣어둔 거야. 복례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이런 물건들을 숨겨둘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열쇠를 가진 사람은 지훈뿐이었는데 지훈이 이런 짓을 할 리는 없었다. 그 순간 복례는 어젯밤 선영이의 행동을 떠올렸다.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의 이상한 발소리와 표정. 그리고 복실이가 보인 경계심. 설마. 선영이가 복례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싫었다. 하지만 상황을 종합해보면 선영이가 의심스러웠다. 어젯밤 선영이 화장실에 갔다 온 후 복실이가 이상하게 행동했고 오늘 아침에는 이런 물건들이 발견됐으니까 복례는 녹음기를 다시 살펴보았다. 버튼들이 있다는 것은 뭔가 녹음된 내용이 있다는 뜻일 텐데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겠었다. 이걸 어떻게 틀어야 하지? 복례는 기계 사용법을 몰라 답답했다. 하지만 이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특히 메모지에 녹음 완료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복실이는 여전히 복례 곁에서 불안한 듯 맴돌고 있었다. 마치 빨리 확인해 보세요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복례는 고민했다.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순간 복례는 옆집에 사는 고등학생 민수가 생각났다. 민수는 컴퓨터며 기계 같은 것들을 잘 다루는 아이였다. 이런 녹음기도 사용법을 알 것 같았다. 민수한테 물어볼까? 복례는 녹음기와 메모지, 그리고 집문서 복사본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이 물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복실이는 복례의 결심을 아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드디어 주인이 자신의 경고를 알아차린 것 같아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복례는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옆집으로 향했다. 복실이도 뒤따라 마당을 가로질러 옆집 대문 앞에 서니 마음이 두근거렸다. 과연 이 녹음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민수야, 있니? 복례는 대문을 두드리며 불렀다. 잠시 후 민수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3년생인 민수는 복례를 할머니처럼 따르는 착한 아이였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복례가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민수야, 이게 뭔지, 아니, 그리고 어떻게 쓰는 건지도. 민수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살펴보았다.
요즘 아이들답게 금세 기계의 정체를 파악했다. 아, 이거 디지털 녹음기예요.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기계죠.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복례는 잠시 망설였다. 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복잡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집에서 나왔는데 뭐가 녹음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 민수는 녹음기의 버튼들을 살펴보더니 재생 버튼을 찾았다. 작은 삼각형 모양의 버튼이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재생돼요. 할머니, 같이 들어보실래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그러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복례는 그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선영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복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차피 이혼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믿어요. 복례는 가슴이 철렁했다. 선영이 누군가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예상과 달랐다. 집문서도 복사해뒀고요. 이 집만 넘기면 남은 빚은 다 털 수 있어요. 복례는 손이 떨렸다. 선영이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민수도 복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워낙 순하셔서 뭘 말해도 다 믿으세요. 며칠만 더 있으면 집 이름을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복례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선영이 진심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복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선영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네, 맞아요. 그 할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집도 시세가 꽤 되고 예금도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례는 어떻게 선영이 자신의 재산 상황을 아는지 궁금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지훈이는 전혀 모르죠. 어머니가 자기 재산에 대해선 아들한테도 자세히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거죠. 복례는 선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약점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걱정 마세요. 며칠 내로 모든 일이 끝날 거예요. 서류도 다 준비됐고 이제 시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돼요. 녹음이 끝났다. 복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민수는 복례를 부축하며 물었다. 할머니, 이거 누가 녹음한 거예요? 혹시 할머니를 속이려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복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의 배신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1년 넘게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니. 할머니,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이건 분명히 사기예요. 민수는 의로운 아이답게 즉시 신고를 권했다. 하지만 복례는 아직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일단 지훈이한테 알려야겠어. 복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훈이도 선영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했다. 할머니, 제가 녹음기 사용법 더 알려드릴까요? 나중에 또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민수는 친절하게 녹음기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 복례는 고마워하며 녹음기를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례는 마음이 무거웠다. 선영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 백설이가 미리 경고해 줬고 민수가 도움을 줘서 진실을 알 수 있었다. 백설이는 복례 곁을 따라오며 조용히 걸었다. 마치 주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것 같았다. 백설아,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복례는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선영의 계획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복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기 앞에 섰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어려웠다. 지훈이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백설이는 복례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주인을 격려해 주려는 것 같았다. 복례는 심호흡을 하고 지훈이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상시처럼 바쁜 듯한 목소리였다. 복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훈아, 어머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지훈이는 즉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지훈이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복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을 이어갔다. 지훈아, 어제 내 전처가 다녀갔단다. 근데 이건 네가 좀 봐야겠어. 복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다. 선영이가요, 또 어머니한테 갔나요? 뭔 일인데 그러세요? 지훈이는 의아해했다. 선영이 가끔 복례를 찾아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네가 와서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복례는 이런 중요한 일을 전화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녹음 내용도 직접 들려주어야 했고 증거물들도 보여주어야 했다. 지금 가도 되나요? 회사에서 바로 나올게요. 지훈이는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에 이를 미루고 바로 나오기로 했다. 복례는 안심했다. 그래, 빨리 와. 중요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복례는 거실에 앉아 지훈이를 기다렸다. 백설이는 여전히 복례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인을 보호하겠다는 듯이 말이다. 1시간 후, 지훈이가 도착했다. 복례는 대문 앞까지 나가서 아들을 맞았다. 지훈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 무슨 일인가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지훈이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복례는 지훈이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앉아라. 네가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복례는 비닐봉지를 가져와 지훈이 앞에 놓았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이는 녹음기와 서류들을 보며 의아해했다. 복례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백설이가 이상하게 굴어서 벽장을 열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복례는 백설이의 경고부터 민수의 도움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지훈이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어갔다. 그래서 녹음 내용을 들어봤는데 복례는 녹음기를 지훈이에게 건네주었다. 지훈이는 민수에게 배운 대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선영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녹음 내용이 진행될수록 지훈이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이게 정말 선영이 목소리예요.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더 잘 알겠지만 분명히 선영이 목소리야. 녹음이 끝나자 지훈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전처가 어머니를 이용해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선영이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나. 지훈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자신이 선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자책스러웠다. 이혼하고도 어머니한테 드나든 이유가 있었네요. 지훈이는 이제야 선영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단순히 예의상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이다. 백설이는 지훈이 곁으로 가서 조용히 앉았다. 마치 이제 알겠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백설이가 미리 알아챈 거네요. 어머니, 백설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훈이는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백설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복례는 지훈이에게 물었다.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거든요. 지훈이는 법적 대응을 생각했다. 하지만 복례는 망설였다. 그런데 아직 실제로 피해를 본 건 아니잖니. 복례는 선영이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훈이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미리 대비해야 해요. 선영이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지훈이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럼 집 열쇠도 바꿔야겠네. 복례는 선영이가 어떻게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숨겨둘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다.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도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게 좋겠어요. 지훈이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제시했다. 복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백설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복례와 지훈이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대문 앞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계세요? 복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바로 선영의 목소리였다. 지훈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죠? 복례는 당황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차분했다.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저는 안방에 숨어 있을게요. 지훈이는 재빨리 안방으로 향했다. 복례는 심호흡을 하고 대문으로 향했다. 백설이도 따라왔는데 이미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며칠 전에 다녀가서 또 생각났어요. 선영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병을 들고 있었는데 도라지청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어머, 선영아, 또 왔구나. 복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선영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도라지청 좀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요즘 감기도 많이 돌던데 미리미리 챙기셔야죠. 선영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복례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녹음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고맙다. 정성이 고마워. 복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선영을 거실로 안내했다. 백설이는 선영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백설이가 왜 이래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선영은 백설이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다. 평소 같으면 백설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예민해졌어. 복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사실 백설이는 처음부터 선영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선영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세심하게 둘러보았다. 혹시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자신이 숨겨둔 물건들이 발견되었는지 살피는 것 같았다.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선영은 평소처럼 관심을 보이는 척했지만 복례는 이제 그 관심이 얼마나 계산적인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네가 가끔 와주니까 덜 외롭고. 복례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선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제가 좀 더 자주 와서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혼자 계시니까 정말 걱정돼요. 선영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복례를 더 자주 만나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것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집문서나 통장 같은 건 말이에요. 선영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복례는 가슴이 철렁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서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복례는 일부러 의아한 척했다. 선영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답했다. 요즘 도둑도 많고 화재 사고도 있잖아요.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선영은 그럴듯한 이유를 댔다. 하지만 복례는 이미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다. 집문서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아내려는 것이었다. 아, 그런 것들은 은행 금고에 맡겨놨어. 집에 두기엔 불안해서. 복례는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안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선영에게는 다른 정보를 주고 싶었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 역시 어머니가 똑똑하세요. 선영은 조금 실망한 듯했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다. 하지만 복례는 선영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혹시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도장도 중요하잖아요. 선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봤다. 복례는 선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새삼 깨달았다. 바로 그때 지훈이가 거실에 나타났다. 선영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훈 오빠. 선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다. 선영 씨, 어머니한테 또 오셨네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냉랭하고 경계하는 톤이었다. 선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태연한 척했다. 네, 어머니 안부도 궁금하고 해서요. 오빠는 언제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방금 왔어요. 마침 잘 됐네요. 선영 씨한테 할 말이 있거든요. 지훈이는 복례에게 눈짓을 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닐봉지를 가져왔다. 이게 뭔가요? 선영은 비닐봉지를 보며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복례는 놓치지 않았다. 복례는 말없이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집문서 복사본과 메모지도 함께 꺼내 놓았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선영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숨겨둔 물건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벽장에서 나왔어요. 선영 씨가 숨겨둔 거죠. 지훈이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선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선영은 발뺌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백설이는 선영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며 거칠게 짖기 시작했다. 마치 이제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어차피 이혼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믿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계속 흘러나왔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선영은 창백한 얼굴로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집문서도 복사해뒀고요. 이 집만 넘기면 남은 빚은 다 털 수 있어요. 복례는 가슴이 답답했다. 아무리 들어도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1년 넘게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줄 알았던 며느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시어머니가 워낙 순하셔서 뭘 말해도 다 믿으세요. 며칠만 더 있으면 집 이름을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전처가 어머니를 이렇게 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백설이만이 선영을 향해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이게 정말 제 목소리인가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누가 들어도 명백히 그녀의 목소리였다. 선영 씨, 이제 와서 발뺌하려고 하세요. 지훈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선영은 당황한 채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건 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우셔서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선영은 제대로 된 변명도 하지 못했다. 녹음 내용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사정이 있었다고요?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 한 게 사정이라고요. 지훈이는 목소리를 높였다. 복례는 아들이 화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지훈아, 진정해. 복례는 아들을 말렸지만 지훈이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한 짓을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지훈이는 선영을 가리키며 말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선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복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빚이 많으면 남의 집을 빼앗아도 되는 거야. 나를 이용해도 되는 거야. 복례는 처음으로 선영에게 화를 냈다. 평소 온순한 복례의 모습과는 달랐다. 애어미언이 선영은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복례는 고개를 돌렸다. 내온 사람 마음을 2번 죽였다. 지훈이도 나도 너한텐 수단이었구나. 복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선영을 진짜 가족처럼 여겼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선영은 계속 사과했지만 복례와 지훈이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훈이는 선영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속여서 빼앗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저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녹음기까지 설치하고 집문서까지 복사해 가면서 복례는 선영의 치밀한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일을 우연히 할 수는 없었다. 그건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백설이는 여전히 선영을 향해 짖고 있었다. 마치 이 사람을 믿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선영 씨, 이제 그만 나가세요. 더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지훈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섰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복례는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어머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또 이런 일을 시도한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지훈이는 선영이 나가면서 경고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복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다. 복례는 자책했다. 선영의 진짜 모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지훈이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백설이는 2 사람 사이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이제 안전해졌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백설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복례는 백설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백설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복례에게 다가왔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중요한 서류들도 다른 곳에 보관하고 집 열쇠도 바꿔야겠고. 지훈이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설이는 2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복례와 지훈이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대문 앞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계세요? 복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바로 선영의 목소리였다. 지훈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죠? 복례는 당황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차분했다.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저는 안방에 숨어 있을게요. 지훈이는 재빨리 안방으로 향했다. 복례는 심호흡을 하고 대문으로 향했다. 백설이도 따라왔는데 이미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며칠 전에 다녀가서 또 생각났어요. 선영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병을 들고 있었는데 도라지청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어머, 선영아, 또 왔구나. 복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선영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도라지청 좀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요즘 감기도 많이 돌던데 미리미리 챙기셔야죠. 선영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복례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녹음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고맙다. 정성이 고마워. 복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선영을 거실로 안내했다. 백설이는 선영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백설이가 왜 이래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선영은 백설이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다. 평소 같으면 백설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예민해졌어. 복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사실 백설이는 처음부터 선영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선영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세심하게 둘러보았다. 혹시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자신이 숨겨둔 물건들이 발견되었는지 살피는 것 같았다.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선영은 평소처럼 관심을 보이는 척했지만 복례는 이제 그 관심이 얼마나 계산적인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네가 가끔 와주니까 덜 외롭고. 복례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선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제가 좀 더 자주 와서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혼자 계시니까 정말 걱정돼요. 선영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복례를 더 자주 만나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것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집문서나 통장 같은 건 말이에요. 선영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복례는 가슴이 철렁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서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복례는 일부러 의아한 척했다. 선영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답했다. 요즘 도둑도 많고 화재 사고도 있잖아요.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선영은 그럴듯한 이유를 댔다. 하지만 복례는 이미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다. 집문서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아내려는 것이었다. 아, 그런 것들은 은행 금고에 맡겨놨어. 집에 두기엔 불안해서. 복례는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안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선영에게는 다른 정보를 주고 싶었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 역시 어머니가 똑똑하세요. 선영은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다. 하지만 복례는 선영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혹시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도장도 중요하잖아요. 선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봤다.
복례는 선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새삼 깨달았다. 바로 그때 지훈이가 거실에 나타났다. 선영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요지훈 오빠, 지훈이의 등장은 선영의 얼굴에서 모든 가식을 지워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지훈이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선영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선영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또 어머니한테 뭘 부탁하러 온 건 아니겠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선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에 든 도라지청 병을 내밀었다. 아니에요. 오빠, 그냥 어머니께 안부 인사드리러 왔어요. 몸에 좋은 도라지청도 가져왔고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리는 손은 숨길 수 없었다. 백설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고 선영의 주위를 맴돌았다. 복례는 선영의 연기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도라지청은 됐고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지훈이는 단호하게 선영의 말을 끊었다. 선영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라도 하는 듯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훈이는 복례에게 눈짓을 했고 복례는 비닐봉지를 가져와 탁자 위에 놓았다. 선영은 그 봉지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겨놓았다고 생각했던 증거들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선영 씨가 가장 잘 알겠죠. 며칠 전에 어머니 집에 와서 벽장에 숨겨둔 거잖아요. 지훈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선영은 필사적으로 부인하려 했다. 저는 정말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 그녀의 영위는 계속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지훈이는 망설이지 않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선영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다. 시어머니가 워낙 순하셔서 뭘 말해도 다 믿으세요. 며칠만 더 있으면 집 이름을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선영은 충격을 받은 듯 귀를 막았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있었다. 백설이는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더니 선영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마치 선영의 거짓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다. 어머니, 들으셨죠? 이 사람의 진짜 속셈이 뭔지. 지훈이는 녹음기를 끄고 선영을 노려보았다. 선영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그녀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복례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빚이 많으면 남의 집을 빼앗아도 되는 거니, 나를 이렇게 속여도 되는 거니. 복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선영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지훈 오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선영은 울면서 지훈이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하지만 지훈이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기회요, 어머니한테 2번이나 상처를 줬어요. 우리가 이혼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더 이상 당신한테 기회는 없어요. 지훈이의 말에는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선영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진심으로요. 선영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복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에 상처받은 마음이었다. 진심으로 좋아했으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겠지. 이제 그만 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복례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문까지 걸어가는 내내 백설이는 멈추지 않고 선영을 향해 짖었다. 마치 모든 분노를 쏟아내듯 말이다. 선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사라졌다. 대문이 닫히고 나서야 백설이의 짖음은 멈추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복례는 소파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훈이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지훈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복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백설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이다. 하지만 복례는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백설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선영이 떠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평화와는 다른 무겁고 복잡한 감정들로 채워져 있었다. 복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훈이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들은 어머니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전해주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선영이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지훈이는 자책했다. 이혼 후에도 어머니를 찾아오는 전철을 그저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한심했다. 복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인 거죠. 지훈이의 말에 복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백설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마치 이제 안전해졌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복례는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백설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지훈이도 백설이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백설아, 고마워. 네가 똑똑해서 다행이야. 백설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지훈이에게 다가왔다. 지훈이는 그날 밤 어머니 집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그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잠들지 못했다. 선영의 목소리와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혼할 때도 그랬지만 그녀의 진짜 속마음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했다. 지훈이는 어머니의 곁에서 잠이 든 백설이를 보았다. 백설이는 잠든 복례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백설이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이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어머니의 집 열쇠를 모두 바꾸고 집문서와 통장 등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챙겨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안전과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자신은 너무나도 무심하고 방관적이었다. 그 결과로 어머니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지훈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서울에서 성공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난 괜찮아. 복례는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어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지훈이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복례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다. 선영의 배신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청솔 마을의 복례의 집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약속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말마다 찾아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백설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마을 사람들도 지훈이가 자주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복례 할머니, 아드님이 효자시네. 매주 내려오시네. 복례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원래 그래. 바빠서 못 왔던 거지. 그녀는 백설이에게 고마워했다. 백설이가 아니었으면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다. 백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의 끈을 다시 이어준 소중한 존재였다. 복례는 이제 선영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상처는 아들과 백설이의 사랑으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품에 안겨서 말했다. 지훈아, 고맙다. 그리고 백설이도.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백설이는 그들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청솔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따뜻한 평화였다. 복례의 집 마당에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백설이의 맑은 짖음소리가 종종 울려 퍼졌다. 백설이는 이제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다. 복례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은 모두 백설이의 지혜와 충성심에 감탄했다. 백설이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청솔 마을의 작은 전설이 되었다. 백설아, 네 덕분이야. 복례는 매일 아침 백설이에게 신선한 물을 주고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백설이는 주인의 사랑을 아는 듯 꼬리를 흔들며 복례의 발치에 엎드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상처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깊은 안도감과 충만한 행복이 자리 잡았다. 지훈이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을 정리하고 주말이면 잊지 않고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백설이와 함께 뒷산에 오르며 잊고 지냈던 평범한 행복을 되찾았다. 예전에는 성공과 돈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백설이의 변함없는 충성심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복례와 지훈이는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백설이는 그들의 발치에 편안하게 누워 단잠을 자고 있었다. 복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선영이 일은 다 잊었어. 네, 어머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지훈이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복례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다. 선영의 배신은 아픈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려보낸 계기가 되었다. 복례는 백설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백설이는 잠꼬대를 하는지 발을 꼼지락거렸다. 그녀는 백설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백설이는 눈을 뜨고 복례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변치 않는 충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백설이는 단순히 복례의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수호천사였고 가족의 끈을 다시 이어준 소중한 존재였다. 복례는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백설아, 정말 고마워. 가을 햇살 아래. 복례와 지훈이 그리고 백설이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믿음과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족의 사랑과 동물의 순수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다.